수학에 대해서 압도적인 부분들, 수학이 결국 대입을 결정한다. 새로운 수학 교육을 위한 준비, 선생님들 위한 탑 시크릿. 안녕하세요. 입시 전문가 오대교입니다. 앞서 수학이 성패를 가는 입시 결과를 보셨을까요? 자, 그만큼 수학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입시의 키를 갖고 있는 수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입시에서 수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입시는요,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진로 탐구 활동, 자기소개서, 면접도 준비합니다. 가만히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하는 대입인 거 물론 맞습니다만 실제로 중학교 학생들이 준비하는 고입의 과정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하는 대입의 과정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준비의 시점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고등학교 3년만 준비한 친구보다는 아무래도 앞서서 중학교에 노력한 내용과 더하기 고등학교 노력이 함께 했을 때 더 입학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내용에서 바로 올해 2월 달에 발표된 바로 작년에 시행된 수능 그 내용의 입학 결과와 표준 점수란 이야기 그리고 과목에 대해서 우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년도 기준이니까 22학년도, 23학년도인 거예요. 그 중에 국어를 먼저 보여드리면 선택 과목에 따라 국어가 2년여의 평균을 봤을 때 바로 작년이 조금 더 쉬웠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수학 좀 볼게요. 수학은 우리 학생들이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적분을 하든 기하를 하든 확률 통계를 하든 2년 평균의 통계치를 좀 보게 되면 실제로 등락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입시를 어떻게 이해되느냐? 오히려 국어는 쉬워졌고 수학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실제 입학 결과에서 수학을 잘했던 학생들이 대입의 입시 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표준 점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어는 3, 4등급이어도 수학은 압도적 1등급,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입학 결과에서 차이가 났다. 자,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어는 쉬워졌다지만 다시 또 국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반면 수학은 또 너무 쉬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앞으로. 그런 질문 충분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정해져 있는 틀을 보면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4년 동안은 입학 모집 요강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을 이미 이렇게 고정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주요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 반영하는 비율이 40%,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두 과목 이 전체에서 수학이 반영되는 내용이 40%라고 한다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학이 차지하는 내용은 너무너무 높다. 그럼 이 내용을 더 상위권, 서영고보다 더 높은 상위권, 바로 의학계열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모집 요강 조금 볼게요. 의학계열은요, 특히 수학에서 모집 요강을 보게 되면 수학이 50%대인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45%인 학교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학 결과와 전략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어, 영어, 수학에서 오히려 수학은 틀린 문제를 오히려 2배수로 계산해서 공부를 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논리가 수학을 많이 반영한다. 이렇게 합격의 입학 전략은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집 요강은 대학교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정보로서 자료는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맥락에서 수학에 대해서 압도적인 부분들, 수학이 결국 대입을 결정한다. 자, 물론 앞선 영상에서도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치열한 메디컬 학과, 눈치싸움 엄청나게 많은 거 맞잖아요. 우리 학생들 선호도대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입학 결과 좀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합격자 평균을 좀 내보니까요. 수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자 평균을 보다 보니까 의대는요. 너무 살인적이죠. 1점대 초반입니다. 1점이 1.3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알고 계신 것처럼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졸업할 때까지 전 과목을 다 전교 1등 해야지 이 성적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 맞겠죠. 의대 다음에 치대 그리고 한의대, 약대, 수의대라고 하더라도 1점대 중반이면 늘 전교 5위권 5등 안에를 늘 들어야 된다는 게 내신 그리고 수시인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내신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의대는요, 상위권 대학은 꼭 수능 최저 요건을 조건 항목으로 듭니다. 학생들이 자꾸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에 부담을 갖다 보니까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을 자꾸 노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답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특징적으로 한 대학교입니다. 건양대학교의 의대 내신 등급을 보게 되면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입니다. 내신에서는 최종적으로 1.05 그럼 늘 전교 1등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은 늘 전교 1등인데 0 오면 거의 뭐 가다가 한두 과목 정도만 약간 정도 한두 개 틀렸던. 그런데요, 똑같은 학교 전형인데 수능 최저를 반영한 경우에는요, 점수 내신 등급이 좀 내려갑니다. 1점대 중반으로. 자, 전략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최상위권 의치 약한 수의 입학 결과에서 오히려 수능을 준비한 경우가 조금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꼭 우리 학생들은 나는 수능이 좀 자신이 없으니까 수능 안 보는 전형을 갖다가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죠. 강조하고 싶었던 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만으로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내용들. 그리고 수학이 당락을 결정하고 있다는 내용들.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린 전략적으로 일찍 준비하는 것만큼 더 많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데, 평균 합격의 100분위 컷을 바탕으로 해서 입결을 좀 분포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상위 4%, 즉 96%까지가 다 올 1등급이잖아요. 평균 합격 100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94% 합격 컷 보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이 다 의대 갑니다. 이게 현재 분위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선호도인 96% 다음은 94%대. 그럼 2등급 초반 정도 되거나 1등급 후반 정도 되겠죠? 그러면 다 약학계열을 진학합니다. 이렇게 너무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입시의 준비를 비단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1학년 때에 이런 평균 100분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꼭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국 단위 100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고사는 내신 성적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학교 내신으로 수시 준비 열심히 준비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만, 상위권 대학, 특히 메디컬 대학은 수능 최저 요건에서 수능 기준이 넘기게 되면 불리한 내신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신 성적 말고 수능 성적 그대로가 오히려 정시 전형으로 쓸 수 있는 게 두 번째고, 또 하나는 이런 평균 100분이라는 개념을 비단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과 1학년 때부터도 알고 있어야 전략적으로 내가 더 잘하는 과목에 가중을 더 할 수 있고,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똑같이 1등급이어도 맨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겁니다. 1등급은요 100%와 96%까지가 1등급이고요. 다음 2등급은요 그 다음에 7%거든요. 즉 2등급 맨 위와 맨 아래는 7% 100분위 평균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이해하면 이런 내용에 대한 관심도는 비단 고3뿐만 아니라 고2, 고1 시점으로 내려올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평균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메디컬, 의학 계열까지 한번 입학 결과 분포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아마 관심 많으실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다. 입학 결과, 입시 데이터, 입시 트렌드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수학 성적을 단기간에 올릴 수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수능에서 평가하는 체제 자체의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과 난이도란 내용을 좀 설명을 일반화되게, 즉 영어는 절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진행되는 맥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영어 자료를 좀 갖고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수학도 동일한 체제로 진행되는 건 맞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맨 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쉬운 문제만 공략해도 2등급이 가능하다. 수능에서 2등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서울에는 상위권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건데,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난이도 분포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 난이도별로 문항수를 확인해 봤을 때 하난이도와 최상난이도가 45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난이도, 중하난이도 문항수 기준으로는 23 더하기 3, 26문제 맞추게 되면 100점 만점에 54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에서요, 중난이도 8개만 더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올라가요.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어렵다고 하는 문항수, 중상 3문제, 상문제 6개, 최상난이도 문제 2문제, 즉 11문제를 제가 지금 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5개 중에. 그럼 여기서 중상난이도 3문제만 더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100점 만점 몇 점까지 올라가죠? 80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 문제인 상난이도 6개와 최상난이도 2문제는 지금 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렇게 어렵다는 문제 45문제 중에 여기서 8문제를 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영어에서 80점이 몇 등급일까요? 알고 계신 것처럼 절대평가 체제이니까 보면 영어에서 2등급은 80점인 겁니다.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체제에서 난이도가 명료하게 정해져 있는 이 체계에서 수학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라고 물어보시면 출제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마다 나올 수 있는 평가하는 문항수가 정해져 있고 그로부터 난이도에 따라 문항수의 개수마저도 정해져 있다는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주제 유형은 이미 정해져 있고 교과서 목차 그리고 시험 전에 모의평가 등을 통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라 하더라도 이렇게 레벨 테스트 등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반드시 나오는데 현재 취약한 부분들, 이 교집합되는 부분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내용을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의 전략을 짠다. 이게 바로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께 상담을 진행하실 때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막연한 노력이 아니라 하난이도에서 중상난이도에 해당되는 변화 가능한 부분부터 공부를 시키겠다. 무턱대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점수 확보를 통해서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라고 해도 동일한 맥락의 설명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기를 골든타임이라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학생들도 성적 향상을 만든다는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거 맞겠죠.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가 노력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입시 준비는 이런 현 트렌드를 이해하신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꼭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 마찬가지 고등에서도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신 시점, 바로 지금부터가 변화 가능한 성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과 상담하실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 상담 쭉 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런 질문으로 클로징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준비, 우리 자녀 인생 몇 년을 결정할까요? 라고 학부모님과 상담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럼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를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대화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할까를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중학교 현재 3학년 학생들이 4년 뒤에 수능 보는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입시는 4년 전에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고정되어 있는 날짜가 이미 있다. 이렇게 부모님이 인식이 먼저 중요하고 변화의 시점은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즉 준비의 시작은 입시의 트렌드를 이해하신 오늘 시점부터가 돼야 된다 하는 맥락으로 정보 더하기 현재 우리 아이 성취도를 확인한 우리 학원만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그 방향이 우리 학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재 트렌드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을 더하기로 해서 현장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대화하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